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지니언스입니다. 자, 지니언스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분석해드린 바가 있었죠. 대략 한 달 전쯤에 분석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니언스, 숨겨진 사이버 보안 대장, 초소형주, 압도적인 경쟁력에 글로벌 기업으로 환골탈태, 최대 실적, 계속 터집니다. 지니언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주가는 약 한 달 전에 11,500원대, 11,600원대에서 분석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는 좀 꽤나 올랐죠. 현재 주가는 대략 한 13,120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2분기 들어서, 그러니까 4월 들어서 중소형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지니언스, 메지온 이 두 종목은 전부 다 투자하고 있죠. 4월 들어서 2분기 들어서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제가 보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기회가 발생했을 때,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변곡점이 만들어졌을 때 저는 매수를 진행할 생각이에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언스, 메지온 두 종목 투자 중이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두 종목 모두 며칠 전에 투자를 진행했고요. 특히 메지온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추가 매수 진행하면서 비중을 크게 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몇 중소형주들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변곡점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매수를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만큼 올해 2분기 들어서 소외되어 있었던 개별주들, 그러니까 성장성이 매우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섹터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외되어 있었던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제 눈에는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지니언스고요. 그럼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좀 주가 좀 길게 해서 본다면 결국에는 바닥권에서, 바닥 박스권에서 이제 막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대략 한 4년 동안의 박스권을 이번에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도 그럴 것이 장기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실적만 보더라도 꾸준하게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내 1등의 압도적인 1등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 기업이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제가 그럼 왜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고 그전 성장했겠지만 왜 지금 이제부터 주목을 한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를 어느 정도로 소각을 했어요. 대략 3% 정도의 물량을 소각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약 5%는 자사주 매입을, 5% 정도는 자사주를 소각할 가능성이 꽤나 크다라는 것을 이미 기업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시면 2대 주주가 사모펀드예요. 네, 사모펀드의 가장 큰 이유, 사모펀드가 기업의 주요 지분으로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엑시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기업을 투자할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업을 투자하는 거죠. 그 기업을 막 경영한다거나 뭐 환골탈태 시킨다거나 이런 의미로 투자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모펀드 역시는 마찬가지예요.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모펀드 측에서, 이대주주 쪽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하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남은 자사주도 소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특히 보시면은 초소형주죠.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막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약 1,1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실적은 막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올해 실적은 기준으로 약 121억 정도의 단기순이익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 147억 정도의 단기순이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PR이 최소 100 이상입니다. 100에서 높게 나가는 거는 200 이상까지 나가는데, 지금 보시면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PR이 10도 안 돼요. 물론 내수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PR이 글로벌 기업과는 똑같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시장의 성장을 발돋움으로 등에 업혀서 100 이상의 그런 PR을 받고 있는데, 지니언스는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기술력이 딱히 딸릴 수 않습니다. 사실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을 이제 막 꾀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압도적인 1등, 그리고 작년부터 북미 시장과 중동 시장의 문을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기술력 부분에서도 사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PR이 10이 안 되는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배당 수익도 꾸준하게 올리고 있어요. 보시면 0.94, 0.82, 1.59, 2.68,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약 3% 가까운 배당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사이버보안에서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 심지어 초소형주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작년에 한번 했었고요. 올해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배당 수익률도 3%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이 주주 환원채가, 장기 성장성, 그리고 밸류에이션, 이 세 가지 박자가 좀 잘 맞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물론 지금까지 섹터 자체가 없었어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섹터는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니언스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시장은 유동성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섹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산업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있지 않으면 개별주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채비가 되고 있고요. 국내 기관들도 롱숏 플레이를 하는 그런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개별주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부터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니언스는 장기 성장 궤도를 탄 만큼 한국의 사이버 보안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사이버 보안 시장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성을 가질 것을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네트워크 보호, NAC, 컴퓨터 보호, EDR, 그리고 안전 접속, ZT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압도적인 1등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이 약 5대 5예요. 민과 관의 매출 비중이 가히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2023년도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요. 올해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겁니다. 내년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거고요. 2017년, 2018년도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써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보안 시장이 워낙에 고성장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의 PER이 100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국의 이런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만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탈바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국내에서 압도적인 1등, 그러면서 PER은 10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강력한 주주 환원책도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저는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 제로 트러스트, 그러니까 내부자들도 믿어서 안 되는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사이버 보안의 가장 강력한 성장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로 트러스트 시대에서도 뭐 당연히 지니언스가 압도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고, 이 NAC 같은 경우는 회사의 내부망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사이버 보안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DR 같은 경우는 회사의 외부망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AC는 내부로부터 침투되는 해킹과 그런 바이러스 검열 이런 것들을 하는 사이버 보안이고, 이제는 회사 외부로부터 뭐 해킹 시도라던가 글로벌 사이버 공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보호를 시켜주는 그런 사이버 보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티테나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접속을 이제 보완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지사라던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라던가 해외 그런 SAAC라던가 이쪽에 대한 소프트 플랫폼들이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우리 회사 서버를 진입을 했을 때 이에 따른 보완을 24시간 1분 1초로 꾸준하게 해주는 그런 사이버 보안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세 가지 영역에서는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전 세계 NAC 시장은 연평균 약 27.79%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성장성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성장이 매년 27%씩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그토록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니언스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부터 개별주들에 대한 관심이 짙어지면서 생기면서 지니언스를 향한 수급이 지금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역시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 사업에 대한 수주 성과가 저는 꾸준하게 나타날 것이고, 당연히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니언스가 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로 사업하고 있는 NAC, EDR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승인된 기기, 승인된 사람만 본인의 서버, 본인 회사의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확인을 시켜주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트워크를 항상 관리해주고 보안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접근이라던가 혹은 내부자라고 할지언정 내부자가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할 경우에는 역시나 바로 막아주는 그런 사이버 보안 역할을 하는 게 NAC, EDR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외부로부터 사이버 보안, 뭐 디도스 공격 이런 것들을 감시해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 내부자든 외부자든 한 번 더 검열을 해주는 사이버 보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등기 기업이에요. NS 시장은 국내에서 6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EDR 시장은 무려 7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개 기업이 62%, 7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독점적인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니언스의 사이버 보안망을 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사이버 보안을 이제 막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지니언스의 사이버 보안망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클라우드 모델을 도입을 하고 있고 구독형 모델을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하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독형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받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다 보니까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가시성도 꽤나 클 수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바이오 기업들처럼 게임 기업들처럼 엔터 기업들처럼 갑자기 실적이 폭발해버리고 다시금 주춤해지고 또 폭발하고 주춤해지고 이런 식의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사이클. 사이버 보안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꾸준하게 구독형 모델을 통해서 우상향하는 사이클을 타고 있다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강력한 주주 환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꽤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4시간 동안 모든 행동, 모든 동작들을 감지를 하고요. 특히 AI 기반을 통하다 보니까 백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그런 컴퓨터 백신 혹은 서버 백신 혹은 우리가 이제 인체를 통해서도 백신을 맞죠. 뭐 독감 백신도 맞고 코로나 백신도 맞는데 이 백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백신을 맞은 기전만 이제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코로나 백신 우리가 맞아 쳐볼게요. 코로나 백신 맞았는데 이게 독감, 뭐 폐렴 이런 바이러스들은 막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이버도 마찬가지죠. 사이버 보안 백신도 결국에는 그들이 활동한 것들, 그들이 훈련받은 것들만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EDR 같은 경우는 이제는 AI 기반을 하기 때문에 AI 머신러닝에 대한 기반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훈련받지 않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즉시 찾아나고 대응하는 그런 사이버 툴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해킹 툴에 대한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는 110만 원어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10만 원어는 해킹 위협, 디도스 공격,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을 막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EDR을 통해서 AI 기반의 사이버 보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처음 보는 공격일지언정 막아낼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해진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EDR의 핵심적인 능력이고 국내 시장의 7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니어스의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30만 개 정도의 새로운 해킹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기존의 백신으로는 막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AI 기반의 EDR을 통해서 막아내야만 하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등 기업이 지니언스, 글로벌 진출을 지금부터 꾀하고 있는 기업이 지니언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나 지니언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2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2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당연히 저는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꾸준하게 지니언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사이버 보안 시장이 이제 막 개화를 하고 있고 한국 시장은 거의 뭐 첫잠했던 수준이에요. 한국 시장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도가 거의 없었고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거의 없었는데 이쪽 시장이 이제 막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 지금부터는 충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의 매출 비중이 거의 엇비슷하다는 점에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글로벌 진출을 작년부터 꾀하고 있어요. 이미 27개국에 진출을 해서 137개의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과 중동 시장이 주 타겟이고,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시장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어요. 참고로 미국이라던가 유럽 이런 선진국들은 클라우드의 도입률이 약 70%예요. 그런데 이 중국이라던가 신흥시장은 클라우드 도입률이 30%가 안 됩니다. 그래 클라우드 시장이 이제 막 개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클라우드 시장이 개화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이버 보안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사의 그런 서버를 넣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그런 건물 안에 서버를 넣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서버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시장도 역시나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클라우드 시장이 발전하면서 사이버 보안 시장도 급속도로 커진 것인데, 이제는 아시아 시장과 중동 시장도 이쪽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개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클라우드 기업들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 시장에 그런 자리를 잡고 있는 뭐 네이버라던가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뿐만 아니라 사실 아시아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는 지니언스가 대표적이죠. 이런 기업들 역시나 장기적인 성장성, 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 3.9%의 자사주를 소각을 했어요. 이게 2대 주주가 사모펀드로 들어오면서 자사주 소각을 작년에 처음으로 3.9% 진행한 것이고, 아직도 4.9%의 자사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1년 내에 소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비중은 뭐
임직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부 비중은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지만 아무튼 1년 내에 소각될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2대 펀드, 2대 사모펀드, 2대 주주인 사모펀드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5.2%의 주식을 매입을 한 이후 작년도까지 꾸준하게 지분을 늘림으로써 지금은 뭐 15% 가까운 지분을 쌓고 있죠. 지금 보시면 지분율이 무려 15.16%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작년 7월 이후에도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런 지분을 투입을 함으로써 15.16%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사모펀드, 2대 펀드로 있는 미래펀드가 이제 지니어스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은 굉장히 좀 엄중하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지분율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에도 경영 참여를 하지 않고 오로지 엑시트를 위해서 오로지 수익을 위해서 내달리고 있다는 점이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과 꾸준한 주주 환원을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꾸준하게 지니어스 역시나 2대 펀드와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좀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2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2분기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개별주, 특히 소형주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지니어스 역시나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매출 성장과 그리고 주주 환원책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일단 매출 성장은 국내 압도적인 1등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이버 보안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성장성은 아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주주 환원책의 관건인데 이미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함으로써 2대 주주가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이쪽에 대한 신뢰성도 꽤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어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사이버 보안 시장에 대한 분석해드렸고 특히나 한국의 사이버 보안 시장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장성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그만 기쁨당에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과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투자 아카데미입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